네, 이태원 살인사건, 숨진 사람은 있는데 범인은 잡지 못한 이른바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18년 전 평범한 대학생은 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처참히 살해당했을까요? 도주 16년 만에 진범으로 의심받는 미국인 패터슨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You admit killing Mr. Joker.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샵 1988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중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셨던 현대사회범죄연구소 백기종 전문위원 그리고 박성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패터슨이 도착을 했는데 기자들 질문에 자신은 무죄다. 네. 왜 자기가 여기 와야 됐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네요. 에드워드 리가 지금 무죄를 받았죠, 대법원에서. 예. 그래서 석방이 됐었고, 예. 사실 둘 중에 하나가 범인인데, 예.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 도피해서 체류를 하다가 예. 결국은 미국 재판정의 허가 결정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예. 본인은 계속해서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예.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검찰에서 패터슨이 범인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완벽한 수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송환 결정이 났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증거가 미약합니다.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지 예. 혈흔이라는 정황 증거가 있을 뿐이지 결정적으로 패터슨이 죽였다. 목격자가 사실상 없거든요. 에드워드 리가 법정에 다시 서가지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과연 에드워드 리를 예. 검찰에서 한국 법정에 와가지고 증언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부터 다시 법정 공방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 동일합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제 검찰의 수사를 지금 다른 루트로 상당히 많이 지금 인지를 했었는데요. 네. 문제는 에드워드 리가 우리 한국 법정에 아마 원활하게 와서 서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태원 살인사건,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은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에드워드 리는 우리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가 무죄로 판결이 됐고 그다음에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패터슨인데 패터슨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범인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좀 에드워드 리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유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 2012년도에 기소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 증거도 좀 많이 사라졌을 것 같고 네. 법정 공방에서 또 패터슨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인신보호 청원을 했어요. 항소까지 했는데 물론 기각이 됐지만은 패터슨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하면은 검찰과 패터슨의 변호인과의 어떤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두 명 중에 무조건 한 명은 범인일 텐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라고 아닙니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명이 화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네. 피가 묻었지만은 한 사람이 범인이 아니니까 한 사람이 범인일 거다. 예. 이렇게 단정할 수 없거든요. 살인죄라는 것은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직접적인 증거를 혈흔과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했지만 그 무죄 취지라는 게 그 에드워드 리에 대한 무죄지 지금 패터슨에 대한 사실상 유죄 확정은 아니거든요. 다만 대법원 고등법원에서 이 패터슨이 주범일 가능성이 높다, 살인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뿐이죠. 지금 패터슨이 주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사실 그 법의학자의 그 부금이 소견, 그다음에
이태원, 서울 용산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1층의 화장실에서 드러난 혈흔 관계, 또 패터슨이 흉기에 사용한 그 재크 나이프인데 맥가이버식 형태의 그 칼이거든요. 네. 이것을 가지고 범행 후에 도주를 했다가 그다음에 미 8군 영내 그 연못, 그러니까 하수구라고 알려져 있지만 작은 연못에 버린 거죠. 그 증거 인멸한 건데 그걸 결국 펌프로 다 퍼내서 그 흉기를 찾아내서 혈흔 감식을 한 결과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한 게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하고 또 에드워드 리의 진술과 이런 과학적인 수사 기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치가 돼서 현재 검찰은 패터슨이 유력한 살인 피의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용산경찰서에서는 패터슨을 주범이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이거를 뒤엎었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잘못이 크고요. 검찰이 누굽니까? 에드워드 리를 갖다가 오히려 주범으로 하고 이 사람을 방조범 비슷하게 해가지고 흉기 소지 뭐 이걸로 해가지고 증거인멸 혐의로 한 겁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검찰 잘못했습니다. 이 피해자 유족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검찰이 물론 범죄인도 협약해가지고 데려오긴 했지만은 애당초 이 에드워드 리를 갖다가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갖다가 잘못한 검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피해자 유족한테 사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비교 분석을 지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 용산경찰서 전담팀에서는 패터슨이 주범이고 그다음에 에드워드 리는 종범이다라고 해서 2명을 영장 청구해서 다 구속이 됐었거든요. 네. 그 사안인데 결국 검찰에서 기소를 어떻게 했느냐. 에드워드 리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고 그다음에 패터슨은 허위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바로 패터슨 것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에드워드 리는 범행 후에 CID와 그 용산경찰서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패터슨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주를 해서 소재 불명됐다가 미 CID, 미군 범죄수사대와 합동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미 8군 영내에 숨어 있는 걸 체포를 해서 그 다음에 너가 사용한 흉기가 어디 있느냐 추궁을 해서 결국 그 연못에서 발견을 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강제 체포해가지고 기소를 하게 된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증언 또 이 패터슨은 바로 이 갱스터라는 게 나중에 또 밝혀졌죠. 문신의 표시가 있었다라든가 그리고 그 당시 대화 나눈 게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이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1층 화장실 입구 테이블에서 맥가이버형의 칼을 가지고 햄버거를 잘라 먹다가 나는 갱스터야. 그리고 내가 예전에 칼을 이런 식으로 썼다 하는 진술을 다 참고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리가 그래 그거 진짜야 하니까 그때 강남에서 여자친구를 용산에 여자친구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같이 동행해 왔던 조중필 씨가 여자친구를 밖에 두고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그때 패터슨이 뒤따라 들어갔고 그 두 번째로 에드워드 리가 들어갔는데 에드워드 리가 이렇게 진술했죠. 화장실을 들어가서 손을 씻는데 거울에 패터슨이 그 피해자를 칼로 무참히 찌르는 장면이 목격이 됐다. 그런데 그 혈흔의 비산 현황이라든가 이런 방향이 에드워드 리가 주장한 것 같고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거든요. 이런 측면. 그 다음에 패터슨이 사용한 흉기의 혈흔이 결국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다. 그걸 가지고 도주했다가 미파군 영내에 버렸다. 이런 점들이 시간이 많이 없어 못하겠지만 종합적으로 패터슨이 범인이다 하는 게 강한 그런 임팩트 있는 증거가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당시 미군의 자체 조사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찰의 조사는 패터슨이 범인이다 라고 했는데 왜 검찰에서 뒤집혔을까요? 이게 검사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이 경찰하고 서로 좀 의견도 들어오고 또 혈흔 검사도 해야 되거든요. 국립과학수사연구회 혈흔 분석 감정도 좀 받아봐가지고 해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좀 어떤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에드워드 리는 체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압을 하려면은 에드워드 리가 같이 체격이 크고 몸이 좋은 사람이 제압이 가능하다. 이 패터슨은 몸이 좀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17살이었는가 그래가지고 이거 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당시에 피해자가 배낭을 메고 있었다. 굳이 몸무게와 체격이 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 검찰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고 고등법원에서 판결할 때까지는 이 사람 특별 사면해주면 안 됩니다. 패터슨을 특사를 했어요. 그리고 출국 금지를
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출국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출국 금지 연장 조치를 안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당시에 검찰의 인사이동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검찰이 참여하고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패터슨 키가 172cm, 에드워드 리가 180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서울대 유명한 우리나라 법의학자 이모 교수님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한 게 아니라 서울대 의뢰에서 그분이 집도를 해가지고 부검을 했는데 결과가 부검이 소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자창 부분, 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키가 이 180cm인 에드워드 리의 어떤 그 범행으로 볼 소견이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담당한 지금 청주지검에 나중에 그 사직을 해서 현재 변호사 개업을 하고 계시는 박모 검사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가 결국은 미스테이크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도 이제 계속해서 나는 에드워드 리가 진범이라고 생각한다는 기자회견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파장을 낳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몇 년 전 그 말씀하신 부검이 언론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게 당시 용의자가 2명이었다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검을 하고 의견을 얘기했다고 하니까 허술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부검하면은요 수사 서류, 수사 기록 같은 것도 주고 부검하시는 분이 이 사건 내용을 좀 아는 상태에서 부검을 해야 되거든요. 당시 그러한 소통이 부족한 것 같고 검찰과 경찰과의 소통도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소 유지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미 CID 그 범죄수사대하고 우리 서울 용산경찰서 전담팀에서 수사는 사실 유력한 용의자 가장 진범에 가까운 사람은 패터슨이다라고 됐었는데 결국은 에드워드 리가 기소돼서 무죄를 받고 지금 패터슨이 무려 18년 만에 송환이 됐거든요. 이런 측면이 사실 그 당시 출국 금지 증거인멸 혐의로 이제 8.15 특사를 받았다가 나왔는데 불과 이틀 만에 출국 금지 기간이 지났죠. 그 틈을 이용해서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의정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돌연 미국으로 출국 도피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결국은 18년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 송환이 됐지만 그때 그런 허술한 점이 없었으면 그때 이미 결론이 났었을 사안이 그러한 것 때문에 결국 18년 만에 다시 송환이 됐다. 이런 측면이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당시 주한미군 범죄수사대 CID의 수사 결과 내용을 쭉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뭐 물증, 심증 같은 걸 굳혀놓은 상태였네요. 패터슨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건 송치를 받은 검찰은 이 CID와 경찰의 의견을 한번 존중하면서 그리고 이 당연히 혈흔 분석 이런 것도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됐습니다. 근데 거짓말 탐지기에 너무 맹신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좀 아쉬운 감이 많이 듭니다. 자, 이러면은 뭐 다음 달부터 재판이 시작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패터슨은 국선 변호사가 선임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패터슨은 자기가 제가 이제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을 못합니까? 패터슨이 국민 참여 재판을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패터슨이 지금 그 범죄 인도 청구하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인신보호 청원까지 하고 그것이 안 받아지니까 항소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패터슨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도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결국에는 1심, 2심 거치면서 단지 증거인멸 그 다음에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뿐이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공판정 거치면서 학습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증거가 사실상은 좀 없습니다. 단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파기환송하면서 고등법원에서 혈흔 분석 내용과 그리고 이 패터슨이 이 정확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 패터슨은 일관된 진술이 아닌 번복 진술이 상당히 나왔고요. 에드워드 리는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에서 에드워드 리는 진실 반응, 패터슨은 그 허위 반응이 나온 이런 측면,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그 과학 수사 기법의 종합적인 그런 판단이 받아들여진다면 아마 패터슨은 유죄 취지로 선고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는. 뭐 한 20에서 무기징역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진범으로 그렇죠. 판정이 에드워드 리가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1심에서
20년, 예. 2심에서 무기징역 났거든요. 지금 패터슨이 저렇게 자기 범죄 혐의 사실 인정 안 하고 끝까지 갔을 경우에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무기징역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사회 범죄연구소 백기종 전문위원 그리고 박상용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